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일부 지역은 서설까지 내려 해돋이를 감상하지 못했지만 도민들은 새해에 대한 부푼 기대와 소망을 안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커다란 불길을 환하게 밝혀 묵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구름 탓에 새해 첫 태양을 맞지는 못했지만 북을 울려 본격적인 경자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해를 맞는 부푼 기대와 희망을 오색의 풍선에 담아 날려보냅니다. 함께 못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엽서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추억 하나 가져가는 거고요. 더욱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에서는 자연이 선물한 멋진 상고대와 함께 벅찬 새해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도내 유명 해돋이 명소마다 새해맞이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어서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새해를 다짐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18년째 마련한 무료 떡국 행사에는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과 청주 지역 한 식당도 새해 첫날 고객들을 위해 따끈한 떡국을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게 저희도 올해 좋은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감동과 나눔으로 문을 연 경자년 새해. 충북도민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경자년 쥐띠의 해인데요. 쥐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또 끼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쥐띠를 맞이한 쥐띠들의 새해 포부는 어떨까요? 진기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황금돼지의 해 2019년이 가고 찾아온 2020년 흰쥐의 해. 쥐띠 직장인 김시훈 씨는 지난해 일터를 옮기는 등 정신없이 보내느라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꼭 이루리라 다짐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못한 마라톤 10km 1시간 달성, 그리고 책 100권 읽기를 올해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포부는 새내기 직장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서운 한파만큼 얼어붙은 취업시장, 24 사회 초년생들의 고민도 깊어지지만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쥐띠 해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입니다. 많이 부족했던 해로 이제 느껴져가지고 이제 좀 더 자기 개발하는 위주로 자격증이랑 뭐 대학교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몸 관리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좀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불경기로 지난 황금돼지 해를 힘들게 보냈다는 최동하 씨. 아들의 대학 합격으로 기분 좋게 새해를 시작한 만큼 올해에는 경기도 좋아지고 건강도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GTN이만큼 좀 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또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너무 고맙고요. 올 한해 또 저도 GT니까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쥐띠 워킹맘 윤정아 씨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주말에 끼어버린 평일 휴일이 얼마 없는 퍽퍽한 2020년이라 걱정도 앞섭니다. 연휴가 올해는 다 주말에 꼈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하고 처음 가는 여행이라서 시간을 한번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떼서 꼭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리하고 부지런하다는 쥐띠답게 부지런히 또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쥐띠들. 쥐띠해가 풍요와 번영의 기운이 넘치는 해로 여겨져 온 만큼 새해는 더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건 한마음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그럼 경자년인 올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충북 지역에서는 9개 분야에서 65개의 제도나 정책이 새롭게 시도되거나 바뀝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입니다. 주 40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 월급은 180만 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청주 구룡공원을 비롯해 충북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대기오염 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제천 등 6개 시군이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농도가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오염물질 한산량으로 따졌을 때 그 배출량이 많으면 제한을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청년과 노인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정책들도 눈에 띕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에 한해서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년 만기 적금 형태로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등 6개 항목으로 나뉘어졌던 세부 사업들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포함한 2020년 새로 생기거나 변화하는 9개 분야 65개의 제도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충북 지역 기관 단체장들은 새해 어떤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장, 김병우 교육감의 신년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과거 농자 천하지 대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 천하지 대본, 즉 경자 대본의 자세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는 제11대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여정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는 든든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 충북교육은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북교육은 시우지화를 올해의 화두로 삼아 이전보다 더 섬세한 지원으로 충북교육에 탄력을 줄 것입니다. CJB는 앞으로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이가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후 정부가 돌봄의 채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이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입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신체 곳곳을 꼬집기도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여성가족부는 돌봄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강화된 채용 기준을 내놨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한 돌봄이의 인적성 검사 결과입니다. 해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석 불가 판정을 받은 돌보미를 채용해야 하는지, 주의나 부적응 판정자는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야 하는지를 관련 기관조차 알지 못하는 겁니다. 면접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심층 면접을 하라는 거죠. 심층 면접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어요. 이제 뭐 보류라든가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 또 다른 학대 예방 대책인 돌보미 심리치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기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 운영. 이 한 줄이 전부인데 강제성도 없습니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받아본 적은 없어요. 선생님들이 왜 참여를 안 하실까요, 그걸? 글쎄,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현장 관계자들은 이슈를 덮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데만 목적이 있는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은군을 지나는 동서횡단철도가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말 확정 고시된 5차 국토종합계획에 오송에서 보은, 상주, 영덕을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동서횡단철도는 연장 184km, 사업비 4조 5천억 원입니다. 철도가 개설되면 승용차로 1시간 50분 걸리던 보은에서 영덕 간 이동 시간이 55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못 받는 충북 지역 초등학교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4곳으로 늘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제천 입석초와 청풍초, 보은 송죽초, 단양 가평초 등 4곳이 취학 예정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취학 예정자가 한 자릿수인 곳도 83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는 지난해보다 8% 감소한 14,284명입니다. 진천경찰서는 어제 아침 진천 버스터미널에서 발견한 폭발물 모조품과 관련해 군 부대가 훈련용으로 사용했다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기 3주 전쯤 터미널 인근에서 군부대 대테러 훈련이 실시됐다며 훈련용 모조품으로 밝혀지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소는 99%, 돼지 88.3%, 염소 9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항체 형성률이 안정적이지만 겨울철에 구제역이 주로 발생하는 만큼 방역에 주의해 줄 것을 농가 등에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도내 모든 소와 돼지, 염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증평군 증평읍 증안저수지에서 59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얼음이 깨져 있고 주변에 낚시 가방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얼음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